네, 21강 취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통상 전 시간에 우리가 공부를 했던 무효와 취소 거기에서 이제 한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무효와 취소 전체를 물어보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무효만 또 취소만. 그래서 이제 문제 자체로는 한 문제짜리가 되겠습니다. 일단 취소의 의의는 보시면요. 예를 들어서 사기에 의해서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그 매매계약은 일단은 유효입니다. 그 다음에 사기로 의사표시를 한 사람은 취소권을 가지게 되고 취소를 하게 되면 처음부터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양가로 1번 보시면 140조 이하에서 정하는 법률행위의 취소란 일단 유효한 법률행위를 성립 과정상의 흠을 이유로 해가지고 처음부터 즉 소급적으로 무효로 하는 일방적 의사표시를 말한다 나와 있고요. 양가로 2번 취소의 원인 즉 취소권을 발생시키는 사유는요. 재착사강 두 문자로 하면 네. 그래서 제한 능력 물론 이제 우리 시험에서는 미성년자가 자주 나오죠. 다음 착오로 인해서 의사표시를 했다. 사기 강박으로 의사표시를 했다. 네, 이 부분은 꼭 기억을 해 두셔야 합니다. 네, 다음 양가로 3번 다시 한번 반복됩니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취소가 행하여지기까지는 즉 취소하기까지는 일단 유효이나 취소에 의하여 처음부터 소급적으로 무효가 된다. 그러므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요. 유효인데 취소하면 무효가 돼버리기 때문에 또 불확정적 유효, 유동적 유효라고 한다. 다음 취소권과 그 행사 나와 있고요. 양가로 1번에 형성권이다. 형성권이란 말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효력이 생긴다라는 것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양가로 2번에서는 두 번째 줄 취소권은요. 법률행위의 당사자로서의 지위와 부착 결합되어 있다. 즉 당사자만 할 수가 있다라는 것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양가로 3번 취소권을 가지는 사람이 누구인가는 140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다시 나옵니다. 재착사강 대승. 그래서 제한능력자 조문 한번 보시면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한능력자 착오로 인하거나 사기 강박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한 자, 한 위에다가 방점을 하나 땡 이렇게 찍어두시고요. 그러니까 그 상대방이 아니라 그 의사표시를 한 사람이라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대리인 또는 승계인만이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조문 자체로만 알아두시고 1번, 2번, 3번 부분은 한 번 정도 가볍게 읽어봐 주시면 되는 그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양가로 4번은 취소 후 상대방이고요. 자주 나오는 그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이냐? 가바고라고요. 매매계약을 체결을 했는데 만약 을이 사기를 쳤다. 그러면 사기로 인해서 의사표시를 한 자는 우리 민법 110조에 의해서 취소할 수 있다. 이런 권리를 줬고요. 취소하느냐 취소하지 않느냐는 지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때 취소 의사표시는 누구에게 한다라고 적어져 있냐면 우리 조문에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이 매매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그러면 시험에 나오게 되는 것은 만약 매매를 원인으로 을한테 등기가 격려가 됐다. 다시 한번 사기당해서 한 이 매매는 일단은 유효하죠. 취소하기 전까지는. 그러다 보니까 을이 소유권을 취득을 하는 겁니다. 을이 다시 매매를 하고 병한테 등기를 격려를 해줬다. 그러면 지금 현재 소유자는 병이라는 겁니다. 이때 누구한테 한다? 그 상대방이니까 을에게 하는 것이지 이 권리의 전득자에게 하는 것은 아니다. 이게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을하고 병 사이에서만 보면은요. 을이 병한테 권리를 양도했죠. 소유권을. 그러니까 을이 양도인이 되고 을병간의 관계입니다. 을이 양수인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시험에서는 양도인에 대해서 하는 것이지 양수인에 대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 네, 이런 식으로도 출제가 되었다. 그래서 양가로 4번 확인을 해두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양가로 5번에는 판례가 나와 있죠. 판례가 나와 있다. 그래서 묵시적 취소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가령 묵시적은 다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떤 그 지문회가 명시적으로만 해야만 한다 하면요. 대부분의 경우는 그건 틀린 지문이 되게 됩니다. 네, 그랬을 때 그 판례 속에가 묵시적 취소가 어떠한 건가 그 예가 나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명시적 취소라는 것은요. 말이나 글로써 나 취소할래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묵시적은
말이 아니라 액션, 행동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100마디의 말보다 하나의 행동이 훨씬 더 의미가 있을 수가 있다. 그래서 판례 보시면 법률행위의 취소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여야 하나 그 취소의 의사표시는 예외적으로 특별히 재판상 행하여질 것이 요구되는 경우 이외에는 특정한 방식이 요구되는 것이 아니다. 특정한 방식이 요구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명시적으로 뿐만 아니라 묵시적으로 할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고요. 취소 의사가 상대방에 의하여 인식될 수 있다면 어떠한 방법에 의하더라도 무방하다. 이 지문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러므로 법률행위의 취소를 당연한 전제로 한 소송상에 뭐 이행 청구라나 이행 청구 이거는 취소한다 이건 아니죠. 그러나 취소를 전제로 한 소송상의 이행 청구나 이를 전제로 한 이행 거절, 이 이행 청구, 이행 거절이 바로 액션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묵시적 취소. 그러므로 취소 의사 표시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다. 다음 이제 취소 후 효과가 나와 있고요. 141조 취소된 위에다 땡 하나 해두시고 네. 취소하기 전에는 일단 유효인데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소급하여 같은 이야기죠. 무효인 것으로 본다. 단서가 중요합니다. 다만 제한 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 예를 들면 갑하고 을하고요.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그래서 소유권 넘겨줬고요. 그 다음에 을은 대금을 지급을 했다라는 겁니다. 1억 원의 매매 대금을. 그러면 이제 을이 지금 돈을 1억 원을 받았죠. 근데 알고 보니까 갑이 누구였냐면 18세의 미성년자였고요. 그 다음에 법정 대리인, 즉 아빠의 동의는 없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제한 능력을 이유로, 즉 미성년자임을 이유로, 좀 더 정확하게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없었음을 이유로 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취소할 수 있게 된다. 그런데 이 녀석이 까져가지고요. 1억 원 중에서 가령 5천만 원 이걸 유흥비로 탕진했다. 술 퍼먹었다. 그러게 되면 남아있는 게 얼마입니까? 5천만 원이죠. 갑이 요 매매 계약을 취소를 하게 되면은요. 어떻습니까? 5천만 원만 현존하는 이익만 상환하면 된다라는 거. 네, 이 부분이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계약이 무효가 되면은요. 이행하기 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없는데 이행을 이제 이미 이행을 했다. 그러면 할 필요가 없는데 했으니까 이걸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부당이득 반환이 된다.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해야 된다. 그럴 때 이 부당이득의 반환한 범위에 관해서요. 원칙은 우리 민법 748조에서 적어져 748조. 그래서 원칙이 748조에 적어져 있고 이거는 알았냐 몰랐냐 나눕니다. 선이 악이. 그래서 선이일 때만 현존 이익이고요. 악이면은 3종 세트다. 이 3종 세트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익에다가 이자 붙이고 손해가 있었으면 손해까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한능력자는요. 무조건 현존 이익만 상환하면 된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선의 악의를 따지지 않는다라는 거. 네, 그 부분이 출제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들 이렇게 읽어서 해주시면 되겠고요. 양가로 1번과 양가로 2번에 방금 제가 설명드렸던 그 부분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제한능력자 반환 범위는 조문 자체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보시면 한편 급부가 소유권 이전과 같은 처분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도 원인행위 매매계약 취소했으니까 무효가 됐죠. 그거를 원인행위의 무효로 말미암아 역시 무효가 된다. 역시 무효가 된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부분을 뭐라고 하느냐면 소유권의 당연복귀라고 합니다. 소유권의 당연복귀. 여기서 당연복귀란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즉 갑하고라고요. 예를 들어서 얘가 사기쳤다. 그러면 4월 1일 날 매매를 했죠. 이게 원인행위입니다. 그 다음에 6월 1일 날 물권행위에서 소유권 넘겨주고 그 다음에 등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매매 계약을 취소를 하게 되면 4월 1일자 매매만 취소하면은요. 당연히 방금 봤던 것처럼 이것도 없어집니다. 이것도
매매 원인행위 취소로 말미암아 얘가 무효가 됨으로 말미암아 이 처분행위도 당연히 무효가 됩니다. 그리고 이 등기를 말소하지 않아도 당연 복귀한다라는 거. 그럼 다시 정리하면 소유권의 당연 복귀의 의미는 뭐냐? 원인행위인 매매만 취소를 하게 되면 별도로 6월 1일자 처분행위 취소할 필요가 없이 소유권은 갑에게 복귀가 돼버린다. 또 하나 말소 등기를 하지 않아도 갑에게 복귀가 된다. 네, 그러한 내용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양가로 4번에 제한능력자 보호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양가로 5번은 이미 우리가 횟집 사장님 사기 사건에서 봤던 부분입니다. 일부 취소도 가능하다. 그래서 법률행위가 가분적이고 즉 쪼갤 수가 있고 그 일부에 대하여만 취소 원인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일부 취소도 가능하다. 일부 취소는 소급표가 있다. 소급표가 있다. 그 말이 그 경우 일부 취소로 인한 그 부분의 법률행위가 처음부터 무효가 되면 물론이다. 소급표가 있다라는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다음 판례 이제 그대로 한번 확인만 한번 해주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이제 취소권의 소멸이 나와 있는데 취소권의 소멸은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취소권자의 취소권이 소멸하는 겁니다. 취소권의 소멸. 그러면 취소권은요. 이 권리를 써버리면 소멸합니다. 취소권을. 그 다음에 취소권을 쓰지 않았어도 행사 이해의 사유로 소멸하는 게 추인. 내가 인정하겠다. 너가 사기친 그게야. 봐주겠다. 인정하겠다. 그 다음에 법정 추인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취소권은 권리 행사 기간이 있습니다. 그 권리 행사 기간을 제척 기간이라고 하는데 이 제척 기간이 지나버렸다. 도가. 그래서 여기는 추3한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문자로 좀 이따 보시면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법률행위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되는데 이 기간이 지나버리면 취소권은 소멸합니다. 취소권을 행사를 하게 되면은요 어떻게 됩니까? 무효가 되죠. 물론 소급표는 있고요.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취소할 수 없게 됐고 또 봐준다고 했으니까 이때는요 유효로 확정이 된다. 여기서 지금 유효로 확정이 된다 해서 확정이 된다는 표현을 왜 썼냐면 취소하기 전에는 유동적 무효 상태였는데 더 이상 취소를 못하게 됐으니까 확정 무효가 됐다. 네, 그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중에서 여기 추인이 나와 있죠. 추인. 그냥 간단하게 사기친 계약. 내가 사기꾼 너 그냥 오죽했으면 나한테 사기쳤겠냐라고 봐주겠다. 인정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추인. 양가로 1번. 추인이란 법률행위에 존재하는 흠에도 불구하고 그 효력의 발생을 인정하겠다. 143조 추인의 방법과 효과가 나와 있고요. 1항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140조에 규정한 자가 추인할 수가 있고 자 추인했으면 봐준다고 해가지고 유효로 확정이 됐죠. 그 다음에 이걸 취소한다. 취소해서 무효로 만들겠다. 이거는 앞뒤가 맞지 않죠. 이 부분이 자주 시험에 나오는 부분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추인의 요건인데요. 추인은 취소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하여야만 효력이 있다. 예를 들어서 18세의 미성년자라면은요. 18세인 상태에서 내가 이 계약을 봐주겠다. 이건 안 됩니다. 성년이 되어가지고 19세가 되어야 한다는 거 중요한 조문이고요. 그 다음에 2항 필수 조문입니다. 그런데 법정 대리인 또는 후견인이 추인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해야 한다. 이렇게 확인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최종 정리할 거 18세인 미성년자 18세인 상태에서도 단독으로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왜? 취소권자는 재착사관, 제한능력자 자신도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추인은 다르다. 추인은 19세가 되어야만 추인할 수 있다. 그러나 아빠는 18세인 상태에서도 추인할 수가 있다. 이 부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추인권자와 요건 1번 쭉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디귿번에 나와 있는 거요. 판례 그대로 한번 확인합니다. 추인은 취소권을 가지는 자가 취소 원인이 종료한 후에 취소할 수 있는 행위임을 알고서 추인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법정 추인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에만 법률행위 효력을 유효로 확정시키는 효력이 발생한다. 알고서의 밑줄이 쳐져 있는 이유는요. 우리 조문에는 취소 원인 소멸만 적어져 있죠. 그러나 판례는 알고서 해야 된다는 거 이거 너무나 당연한 게 되겠습니다. 그 부분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법정 추인이 나와 있습니다. 내용은 읽어보시면 되겠고 145조 조문에서 보시면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전조 규정에 의하여 추인할 수 있는 후에,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취소 원인이 소멸한 후에 다음 각호 사유가 있으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 간주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일을 보려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랬고 1호부터 6호까지요. 6호까지의 쭉 법정 추인 사유가 쭉 나와 있습니다. 그걸 두 문자로 하면 이청경 담양강이 됩니다. 이행의 청구, 경계, 담보 제공, 그 다음에 양도, 권리의 양도, 다음에 강제 집행. 그럴 때 이청경 담양강 2호 요구르트입니다. 2호. 그래서 이 이행의 청구와 그 다음에 권리 양도는 누가 했을 때에만 법정 추인이 되느냐. 취소권자가 했을 때만. 상대방이 이행 청구를 했을 때는요. 법정 추인이 되지 않는다. 네, 이 부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쭉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양가로 3번에 취소권에 단기 소멸이 나와 있습니다. 추3한십이라고 그랬죠. 146조. 취소권은 추3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한십 법률행위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해주시고 작은 동그라미 2번 취소권은 위의 두 기간 중 어느 하나라도 만료가 돼버리면 소멸한다. 빨리 오는 것. 네,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판례 사안에 보시면 추3한십은요. 권리행사 기간이니까 제척기간이 되고요. 다음에 제척기간은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해야 되는 사항이다. 요거를 확인을 해 두셔야 됩니다. 우리 그 민사소송법은요. 민법은요. 원칙이 뭐냐면 재판이 붙었을 때 당사자가 주장하는 것만 판단해 주는 게 원칙입니다. 그 대원칙에 대한 예외가 바로 직권 제척기간 도과 여부는 직권으로 법원이 주장하지 않아도 주장 여부와 상관없이 직권으로 조사해야 한다. 네, 그 내용이 나와 있고요.